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연준 이사들에 따른 금리의 방향성의 내용을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제네시스 관련 소식을 좀 더 준비를 많이 했고, 뒤에 뭐 STO와 기타 알트코인 소식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전체적인 시장에 따른 분위기는 이런 영향성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전히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비슷한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이 장중에 좀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줌으로써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급등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에 따른 긍정과 부정 소식을 또 보게 되면 이번에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의 또 좋은 실적,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연은 총재들에 따른 금리 발언이 생각보다 세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의 속도가 생각보다 더 좋은 영향을 끼쳤다. 왜냐, 그 다음 분기에 실업자 율에 있는 목표치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12월 주택 판매 건수가 2010년 이후 최저치까지 나왔다라는 것과 노드스트림의 작년 말 판매 부진이 이번에 또 좀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건 에너지 비중도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으면 언젠가는 또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게 또 물가에 또 자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두를 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의 춘제 시작으로 인해서 이번에 에너지가 언제든지 반등에 따른 여지가 남아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또 반대적인 의견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약간은 좀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연준 이사 총재 두 분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일단 연준 이사, 이번에 시장이 다른 기대감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 그건 인플레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사실 금리 인하는 15분이면 끝난다. 훨씬 더 쉬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 보고 지켜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2월 달에 25bp, 그러니까 0.25%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이번에 똑같은 발언을 똑같이 한 털 없이 똑같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0.25%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이제 2월달 기준금리는 거의 확정적으로 답안지 공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bp 한다라고 보면 되고, 최종 금리는 5% 살짝 웃도는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5.25 또는 뭐 5.5 요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5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를 또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경기에 따른 거의 정확히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 때문에? 연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 지속적인 둔화 경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더더더 우리는 천천히 보수적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연착륙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유럽의 금리 동향도 중요하거든요. 보게 되면 50bp씩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유럽 쪽은 거의 9%, 그러니까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이제 막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을 지금 뭐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가 목표 회귀하기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길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짐 크레이머가
진 크레이머의 반대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월 9일 날 시그널을 줬는데 그건 매도를 해라 라는 시그널이었는데요. 반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거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번에 또 가져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캐시우드는 여전히 기술주 중심, 또 기술 성장주 중심에 따른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비트코인에 친화적이고 혁신 기술 중심에 있는 회사들의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 확실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은 아무래도 중국은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휴장이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 있는 동향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테슬라 실적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12월 PC 물가가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주중에 또 비트코인 방향성 또 계속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감원 소식이 이번에 보게 되면 곧 7만 명을 채운다. 이게 7만 명이니까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고가 되면 해고의 후폭풍이 크죠. 이 사람이 1인당 쓰는 소비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교통,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음식류들 부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과 그 다음에 소비 부분의 음식료 부분인데요. 그 음식료 부분이 생각보다 이 한 사람이 먹는 비중이 못해도 3끼를 먹는데 3끼를 다 소화할 수 있을 비중이 고소득자가 생각보다 많은 대수롭지 않게 많이 사 먹었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내가 당장 해고가 당했으니까 그 소비부터 줄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2차, 3차 파동으로는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자영업자나 그 다음에 운송수단에 있는 매개체와 물류 비중이 덩달아 다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빅테크들에 따른 여유도가 줄어든 만큼 그 다음에 있었던 2차, 3차 밴더에 있는 회사들도 구조조정을 이제 나중에 조금 몇 개월 뒤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CDS에 따른 내용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부채가 한도에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재적 불안 요소를 많이 가중을 시키고 있는데 매번 그래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조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은 사회연금, 국채 이자 등은 일단 처리를 먼저 하고 연기금 재투자 형태나 이런 거는 뒤로 미루어서 6월까지 부채 발행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했었고요. 전무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는 8월 중으로 추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 이게 정부에 있는 예상 집행 비중이 계속해서 최장기간 계속 연장이 됐었죠. 그래서 한때 미국 증시도 별로 좋지 않았고 비트코인에도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이 CDS 물량이 왜 중요하냐면 자금 조달 시장에 마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시장을 붕괴시키면 연준의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와 장치가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 또 진통, 정치인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주고받고가 좀 명확해져야 자기가 얻는 거 얻어야 또 오케이를 해주잖아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저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네시스 소식인데요. 제네시스는 4개월 이내에 파산 절차를 해결하기 희망을 했고 파산 종료 예상일은 5월 19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들 사이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름들이 좀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죠? 보게 되면 제미니, 바네크, 스텔라 등등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파산 결정
개입 부인 자체 특별위원회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봐야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을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텔라 제네시스에 1,300만 달러 청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제네시스 파산 23일날 첫 법원 심리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왜 법원 진행이 되냐면 챕터 11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또 구조조정 부분에 또 책임자가 또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해보고 또 실사를 하고 감사를 해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이전까지는 뭐 어찌저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대충 감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뽀글이 형의 자산 7억 달러 몰수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리플 이야기를 리플 이야기를 또 빼먹을 뻔했습니다. 리플 이번에 보게 되면 매번 드라마 시그널에 있는 저 짤이 계속 도는데요. 2027년도 리플은 얼마가 될까요? 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소송 결과는 뭐 3월 또는 6월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리플의 소송이 진다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에 따른 위험성이 이제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너가 대표해서 그런 결과를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효과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는 STO 토큰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STO 토큰으로 분류됐던 애들은 어차피 자체 실사와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여건으로 그냥 자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에 있는 느낌의 심리적 분위기는 그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해도 어차피 국내법이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는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또 피델리티 연합 체계에서 이제 거래소 운영하려고 하는 쪽에서도 코인 리스트를 뭐 공개한 게 있었죠. 보게 되면 알트코인으로 비유를 해봐야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 상황에서 이제 리플 SEC 소송전을 간단하게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소송한 이유는 146억 개의 리플을 발행을 해서 13억 8천만 달러 현금을 조달을 했고 SEC에 등록하지 않아서 증권법에 위반을 했다라고 SEC가 그렇게 고소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에 따른 논란이 이제 판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리플 측에 따른 주장은 이제 증권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지금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탓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SEC와 XRP 하이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이 분명하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준 것도 있었는데요. SRP가 판매를 하면서 투자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돈이 오고 갔다. SRP가 가치 증대를 위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한데 모았다. 리플렉스라는 기업의 노력이 성공하며 SRP 보유자들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NBC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게리 겐슬러가 모두 암호화폐를 증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 도출점은 나는 여지없다. 그리고 판사가 결정해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리면 안 되고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판사는 어떻게 본다고 했죠? 정의의 편이 아니고 말 그대로 누가 더 근거 있는 자료를 더 보기 편하게 자료 제출을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에이다는 2월 15일 날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부산시에 첫 분권형 디지털 상품 거래소가 설립이 된다고 하니까 NFT에 따른 테마는 한국 주식은 연달아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메타디움 2.0 로드맵 업데이트 내용이 있었고, 내용을 보게 되면 플랫폼 기술, 거버넌스, 메타 아이디 2.0 개발 지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RV, MV가 216일 만에 드디어 도달값의 1에 대한 수치값에 거의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동향을 보니까 2015년도에 300일 정도, 2019년도에 134일 정도, 지금은 현재 216일 정도를 흘렀다. 근데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MV, RV 값에 있는 이 데이터 값은 여전히 오차 범위 폭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MV, RV 값으로 좀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MV, RV 값을 쓴다라고 하면 다른 세컨드리에 있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와 좀 믹싱을 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 구독자분이 항상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비트 매수 기회에 놓친 거에 아쉬움이 있는 개미개미입니다. 매수 기회가 오길 바랬는데 저항선을 뚫고 오른 거라 이제 비트 매수 기회가 앞으로 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자기가 지식이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면 이게 조급함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지식과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 조급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스킬도 필요해요. 네. 근데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아무런 연습과 연습 기간과 그런 내공을 쌓지 않고 만약에 시간만 보냈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식은 어느 정도는 반 이상은 분명히 채워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이제 되게 오래되신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 끈기와 인대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대부분 코인 보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지 맨날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는데, 진짜 제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누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트레이딩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예, 실제로도 적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계속 매수만 하고 트레이닝 안 하고 그냥 매수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공하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러니 이번에 설날에 있는 패턴도 본인이 이제 제가 그 과거 4, 5년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날에 이제 막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U자형 기반, 긴 U자형, 그리고 짧은 U자형, V자형, W자형, 이게 대부분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에 근접을 했었을 때 나오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이제 긴 U자형 패턴에 거의 유사한 정도만큼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긴 U자형 패턴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있는 재료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도 어차피 뭐라고 했습니까? 설날의 평균치를 보았을 때 설날 직전에 많이 오르면 설날 기간 들어오면 조금 더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설날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다시 회귀해서 내려가는 기간대까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원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면 그냥 기다려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괜히 이런 마음이 다스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게 뇌와 마음이 따로따로 놀아버리기 때문에 계속 투자의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게, 감정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버리고 내가 주어진 그런 데이터로만 하셔라. 이게 안 되면 연습이라도 하셔라 라고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1월달만 사고 많은 거 아니잖아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에도 너무 많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저도 안 삽니다. 네, 당연히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가면 저도 조급해질 수 있어도 제가 원하는 값 아니면 안 사요. 그걸 명심하라는 것이죠.
항상 저는 제 기준대로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제가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런 습관 매개체가 있어서 이 친구가 이 정도까지 자산을 증식을 했던 이유는 이런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좀 닮아가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겠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